자, 참여하신 분들 소리 화면 정상이시면 1번 한번 올려봅시다. 오늘 지수는 굉장히 좀 오묘하죠.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될 거다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기다렸던 가장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하루짜리는 아닐 거예요. 하루짜리는 아닐 거고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바로 삼성전자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HBM3 엔비디아와 이제 납품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게 기술주에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천천히 적용을 받든가. 삼성전자 차트 보면 하루 만에 6%가 올랐어요. 이게 거의 한 달치 상승폭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달치 상승폭을 하루 만에 올려놓으니까 하루 만에 이식 매물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한테는 좀 강렬했어요. 오늘 이제 음봉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5% 6% 가는 장세가 결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재미난 장세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단타 친다고 얼마나 먹을 것이며 이것도 관련주들 하긴 그렇죠. 이게 관련주가 있잖아. 수없이 많아. 삼성전자 관련주는 이거다라고 찝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데 그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긴 해요. 근데 그게 추세가 다 어땠고 지금 보유한 사람들은 다 물린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물린 거 그냥 회복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재밌는 장세가 아닌 거죠. 새로운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추세 만들고 차트 만드는 종목이 가는 건 아니니까 재밌는 장이 아니라 다행스러운 장. 물려있던 것들 회복되고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 개선된 수급이 퍼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나에만 몰려가니까 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증시에서는 호재든 악재든 뭔 뉴스가 나오든 간에 한 방향으로 늘 그렇듯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이 HBM3 납품 계약이 솔직히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언할 수가 없어. 다만 삼성전자는 7만원 밑에서는 주워 담아야 된다. 6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시장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그 정도로 심각해졌을 땐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 심각해질 때는 항상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죠. IMF 때, 2000년 카드 대란 때, 가깝게 된 코로나19 팬데믹 때 뭔가 심각한 상황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땐 역으로 찔러 들어가는 게 맞죠.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유로 인해서 그냥 멀쩡한 기업 가치가 착시 현상으로 내려가는 것 뿐이니까 이런 어려운 말 다 됐고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다들 팔자고 할 때 사는 것이 가장 정답이긴 합니다. 또 다들 사자고 할 때 팔기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어저께가 아니라 금요일은 다들 사자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줬어요. 진짜 저도 방송국 이동 중에 이제 이 뉴스 나온 걸 받고 방송국에서 운전하다 깜짝 놀랐어요. HBM 나왔네?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고 가다가 뭐라고 하면서 뉴스를 다시 봤는데 그 기사를 어떻게 금요일날 내냐.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주초나 주중에 적어도 내야 이 시세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금요일날 내놓고 6% 떡하니 올려놓은 다음에 주말 쉬니까 다들 주말 동안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죠. 아마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수급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개인 투자자들은 다 매도를 하면서 외인 기관만 매수를 했죠. 근데 사실 매매 동향에 나오는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수 매도 이 숫자는 사실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영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숫자는 단순히 산 사람과 판 사람의 총양일 뿐이지 개인들이 거기서 다 털리고 외인 기관은 다 샀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그 와중에도 개인들 살 사람들은 다 삽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찍히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산 종목을 개인들이 매도 때리고 있다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오고, 정확히 얼마 들어왔니? 삼성전자를 HTS에 치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천만, 10만, 100만. 와우. 뭐 이 정도면 뭐 이게 천주잖아. 어마어마하네요. 5억 주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거래량이 얼만데? 5천만 주지. 야, 이거 숫자가 나 왜 읽히지가 않지? 이거 왜 HTS가 왜 이래, 이거? 별로 안 중요한가 본데, 왜 이따구로 써놨지? 이것들이 장난해? 금액이잖아, 이씨. 어쩐지 이상하더라. 많이 샀네. 700만 주나 사다니, 외국인들. 기관 200만 개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해 볼 것. 기관들은 최근 이틀 동안 대량으로 매수를 해놨네. 분명히 새 나갔어, 그죠? 이 내용 분명히 새 나갔다고. 엔비디아랑 계약하는 거. 기관 애들 저거 약 한 180만 개 정도 되는데, 저 180만 주가 30, 31일 이렇게 이틀 동안 들어와 있었구만. 그리고 9월 1일 날 재료 나오면서 기관은 200만 개 더 질렀고, 외국인들은 거기서 이제 한 800만 개 정도 지르고, 개인들이 여기서 900만 개 정도, 1000만 주라고 봅시다. 1000만 주 매도해. 저 수급 창 상태로만 보면은 이 기국인들이 개인들 돈 벌어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쭉 매수했던 개인 투자 양봉에서 팔았죠. 파는데 외인 기관 다 써줬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은 매수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연봉 자리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들은 또 여기서 팔아주고 있고, 이게 누가 이긴 거야? 야, 이 숫자로만 보면은 개인들이 완전 완승이야, 완승. 어제 파는 게 맞지. 저렇게 수익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얼마에 팔았고, 어떻게 팔았고, 매매창에 있는, 이 매매 동향에 있는, HTS에 있는 매매 동향에 있는 저 숫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누가 이기고 졌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걸로는 이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훌륭하신 기자님들이 기사를 쓸 때 항상 그러죠. 7만 전자 갈 때 개인들 다 털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단 말이야. 개인들이 다 털린 게 아니야. 팔고 나서 다시 살 텐데 뭐. 뭘 털려.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와, 개인 투자자들 매매 정말, 야, 주식 하기만 하면 손실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말 네거티브야. 근데 막상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타당대 주변만 봐도 그렇고, 회원분들만 봐도 그렇고, 회원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야. 금액을 저기서 던지겠냐고. 안 던지지. 매매 요즘에 얼마나 잘하는데.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그렇죠. 눌림목 자리를 노린단 말이야. 양봉 올라올 때 싹 던져주면서 다 안 팔아요, 그것도. 그리고 탁 오늘처럼 이렇게 눌려주고 내일도 눌릴 게 예상된다 그러면 거기서 또 싹 들어와주고.
기술적이야.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언론에 나오는 기자들이 쓰고 있는, 내가 볼 때 저희 방 회원분들, 저기 제가 나오는 프로, 방송 프로 있죠, SBS. 거기 같이 저희 방 회원분들 한 100여 명 되는 저희 회원분들 거의 다 같이 가잖아? 다 이길 수 있어. 저희 방 회원분들 매매 더 잘해. 주식에 대해 아는 거 더 많아, 내가 볼 때. 그냥 나와 있는 보고서, 특히 기관애들, 그래, 좋은 말 바른 말을 씁시다. 기관들, 이 기관 형님들이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를 인용해서, 또는 이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 종목에 걸려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랑 이런 것들, 섹터 동향 분석한 다음에 관련주 뽑아놓고 목표가 뽑아놓고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특정 종목 목표가가 뭐 얼마다 막 이렇게 써놓는 그런 하여튼 모든 자료들 있죠.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거야. 그래서 경제연구소에서 그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기관 투자자가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가 매매한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다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걸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저도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근데 제가 활용하는 건 지나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방송이니까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 보고서들을 인용하는데, 혹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고서에 나온 가격을 가지고 앞에 목표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얼마 전에 에코프로도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많았었고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기관은 매매하는 이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 개인 이 세 가지 수급 주체는 다 다르잖아. 그리고 SBS 필살기라든지 화요일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누가 봅니까? 그걸 외국인 기관 보라고 내가 거기 출연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회원분들 보시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라고 출연하는 건데, 아니 거기다 대고 기관 외국인을 위한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굉장히 박학다식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출연을 하고, 내일 출연해요, 내일.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출연을 하는데, 저는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시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뭘 봐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흐름을 얘기할 때, 야, 추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잘 안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방송에선 대부분 파월 실물을 본 적도 없으면서 파월이 친구인 것 마냥 파월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얘기들 우리한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그리고 사야 되면 뭘 사야 돼, 팔면 뭘 팔아야 돼가 중요하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드립니다. 이번에도 강연회 때도 그랬고 6월 달에, 그리고 최근에 한 달간 7월 초부터요. 7월 초부터니까 2달 됐네. 2달간 2차 전지가 최고 절정을 맞이했을 때가 이제 7월 초잖아요. 7월 26일 날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2차 전지 다음 후속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2차 전지도 좋지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물론 오른 게 더 간다고 하지만 이제 다음도 준비해야 될 때 아니냐 하면서 계속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차 전지 후속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얘기했죠. 그리고 그 반도체 얘기가 오늘 9월 4일이지. 9월 1일 날 나온 거야. 7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2달 만에 삼성전자의 HBM이 나왔고, 제가 7월 달부터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삼성전자보다 먼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건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중소형주들, 뭐 중대형주도 있었죠. 한미반도체가 있었지만 주로 중소형주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단 좀 더 주가 흐름이 빠른 얘들을 사자 그러면서 뭐 태성이라든지 레이저셀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지나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잘 듣고 계신 분들 3번 한번 쳐봅시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인데, 반도체 얘기 제가 했잖아요. 기억나죠? 이건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유튜브 그 SBS 비즈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가 나온 프로 쫙 나와요. 뭐 그걸 다시 찾아볼 만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뭐 지금 뭐 이미 다 보셨을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주구장창 정말 지겹도록 했던 거 아실 겁니다. 심지어 거기다 2차전지 이후에 반도체 보자 그러니까 반도체는 끝났다 2차전지 짱 이러면서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어. 다들 2차전지에 미쳐 있었지. 맞아요, 미쳐 있는 게 맞아. 나도 2차전지주를 안 한 것도 아니고 2차전지주들 좋은 거 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수익 많이 봤죠. 근데 이제 2차전지만 그냥 마냥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쳐다보면 목이 꺾이죠. 안 꺾이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다 꺾입니다. 올라가더라도 꺾였다 올라가야 더 많이 가지, 주구장창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고통스러울, 공포스러울 뿐이야. 그 흐름을 모르나 아직도. 그래, 그 댓글을 가볍게 웃어 넘기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했냐면 반도체를 얘기했어요. 그 반도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하이닉스를 사겠냐고 삼성전자를 사겠냐고, 아니죠. 좀 세련된 종목을 사야지. 좀 남과 다른 종목을 사야죠. 그래서 좀 세련된 종목, 남과 다른 종목들을 매수했어요. 2차 전지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삽시다 하고 드린 2차 전지가 심지어 포스코 DX였어요. 아직도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이건 내가 예상한 범위를 한참 넘어서 이제 못 팔겠어. 얘야. 근데 얘가 2차 전지인가? 아니야.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스코 DX는 2차 전지가 아니거든. 양극재 1도 못 만들어요. 만들 줄을 몰라. 얘네 형들이 또 부모들이 알지. 포스코 DX는 공장을 만드는 애들이란 말이야. 설비를 만들죠.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 자동화 설비를 만든단 말이야. 왜 이 자동화 설비라고 하면 딱 오는 거 없어요? IT잖아. IT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반도체란 말이야. 그래서 반도체를 주구장창 얘기했고요. 그 반도체를 얘기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되면 반도체주가 살아날 것이고, 반도체주가 살아나는 데는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가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 과연 뭡니까? 엔비디아의 주력이 뭐죠? 엔비디아의 주가를 올해 200% 뛰어 올린 가장 큰 이슈는 AI예요. AI잖아. 그래서 제가 7월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가는 이유가 AI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AI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AI주를 참 잘 해먹었죠. AI를 봐야 되는 또 가장 큰 이유는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도 물론 얘기를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이퍼클로버 X도 왜 나왔어요? 글로벌적인 대세 흐름을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 올해 2023년 가장 히트 상품은 어쨌든 챗 GPT란 말이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지금 히트 상품이 있어요? 어디 에코프로를 갖다 대. 글로벌 흐름을 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못 오른 것, 에코프로가 가느라 다른 게 못 갔잖아. 그 못 간 애들 중에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애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바로 AI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함께 항상 했죠.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방송에 출연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주로 해요. 무슨 얘기를 주로 했냐면, 가장 최근에 했던 제일 많이 썼던 얘기가 이거예요. AI는 뭐랑 같이 간다. 로봇은 뭐랑 같이 간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AI는 로봇과 함께 갑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 수는 있겠다. AI는 홀로 존재할 수 있지. 컴퓨터는 로봇이 아니니까.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AI는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긴 있죠. 생성형 AI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AI를 만드는 목적이 뭐고 또 로봇의 개념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해드린 것 기억나시는 분들 1번 한번 줘봅시다. 이거 6월달 강연회에서부터 얘기했고 올해 초에 로봇과 AI 테마 광풍이 불 때도 얘기했고 가장 최근에도 얘기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스팟 방송을 하거나 무료 방송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강연회에서도 얘기했고 SBS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어요. 기억나는 분들이 없어요. 큰일이구만. 이래서 치매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아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과 AI와 로봇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로봇이라는 건 어쨌든 팔이 있던 발이 있던 뭐 주둥이만 달려있던 로봇이라는 건 AI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뭔가 명령을 수행할 만한 기초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AI거든요. 그냥 팔만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이 조종하면 포크레인이죠, 그게. 그게 로봇입니까? 트랜스포머 보면 종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외계 로봇 괴물이 와서 뭔가를 주입하잖아. 지구에 있는 기계에. 고 주입하는 그게 바로 AI란 말이야. 그거 얻기 전까지 뭐예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 로봇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AI가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AI는 홀로 존재할 수가 있긴 있지만 그 AI의 가치를 가장 100% 완벽하게 쓰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어야 돼.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로봇. 그래서 AI와 로봇은 혁신 기술 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그리고 기술 기업들의 최종 완성 버전, 이 기술 기업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발표했죠. AI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겠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 지금 반도체 생산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생산하는 인력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쓸 수도 없어. 왜냐하면 정말 정밀한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 직업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이라는 재벌이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그 정도 규모의 공장을,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비효율적이라서 그렇게 안 만들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들 수 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만들 때 당시만 해도 비효율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구조들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새로 만드는 공장들 전부 자동화입니다. 사람을 안 써요, 이제. 왜냐면 쓸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을 안 쓰게 되고 기계로 로봇화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수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기계는 망가질지언정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율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진화시켜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물론 이건 발표만 했기 때문에 구현될 때까지는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만들었어도 얘가 두 발로 걷지 그 이상을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 뭐 걸음마 단계일 뿐이지만 이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리고 이 얘기를 저는 올해 상반기 때부터도 계속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할 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어요. 어쨌든 증시라는 게 꿈을 먹고 사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꿈을 먹고 사는 구조라고 한다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은 모두 다 꿈이다. 이건 앞으로 이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만한 모멘텀이자 발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야죠.
뭐 지난달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초전도나 맥신 양자 컴퓨터 실현 가능성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냐가 문제죠. 근데 이 실현 가능성을 계속 물음표를 달고 있잖아. 하지만 AI나 로봇은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개발해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섹터들과 테마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로봇과 AI, 우리는 이 두 가지 섹터는 혁신 기술 기업들을 매매할 때, 관심을 가질 때 절대 빼놓지 않고 봐야 될 부분들이다. 항상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주들을 뭐 우리는 신나게 매매했죠.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매매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했고 지금 가지고 있죠. 보유하고 계신 회원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VIP방에. 내가 레인보우를 11만 5,500원에 8월 1일에 매수했어요. 물론 8월 1일에 수익 내고, 그때 매매 수익 내고 나서 한 달여간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내용 발표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총대장이에요. 총대장. 로봇주들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얘는 언제나 신고가를 노리는 종목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4.99%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그래서 대주주에 올라 있는데 아직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지분 확보도 아직 덜 했고. 근데 덜 한 게 아니고 뭐냐면, 얘네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콜 누르는 순간 가지고 있던 그 옵션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단숨에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얘네 시가총액 뭐 지금 많이, 정말 한 지금 올 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요? 올해 초에 한 3만원 했다라고 하면 3만원짜리가 15만원 됐어. 5배 올랐죠? 이거 5배 올랐다라는 얘기는 얘네 시총이 지금 3조니까 6천억이었다는 얘기야. 6천억? 삼성에서 이거 절반만 꿀꺽하면 되잖아, 시총에. 절반 정도는 무조건 꿀꺽할 수 있죠. 이 기업은 삼성이 그냥 먹을 건데 예의상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저도 내부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카이스트 출신들이 같이 만든, 어떻게 보면 약간 연구소 랩과 같은 그런 개념이어서 끈끈하대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뭐 데려가냐 어쩌냐 챙겨주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에 내부 사정 때문에 M&A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뭐 정리만 되면 지금이라도 인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콜옵션 행사만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어요. 사명이. 그러니까 얘는 삼성 거라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상반기 때 나온 내용이고, 저도 상반기 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를 했던 거고, 높아도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는 높은 자리에서도 그냥 무작정 들어갔죠. 4월 이후에 8월 달까지 한 넉 달 정도를 정말 지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한 방에 올라오잖아요. 대장주. 언제나 신고가를 노리는 종목. 언제나 신고가를 노리는 종목을 대장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게 내용만 나오면 신나게 오른다고. 얼마나 화끈하게 오릅니까? 이젠 좀 무겁잖아요. 시총 3조가 됐는데. 그런대로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말고 또 대신 매매했던 종목이 T로보틱스. 야, 환상적인 차트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차트 아니야, 이런 차트? 상승 조정, 그러나 계속 우상향. 계속 가죠. 지금도 우리 물량이 이제 절반 물량 남아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는 종목이 제일 좋아요. 저도 제일 좋아. 뭐냐면, 눌릴 때 한 2, 3주 정도 눌려서 우리 계좌에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상승할 때만 반짝하고 보여. 하락할 때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왜냐면 큰 손실권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게 아니거든. 스트레스도 좀 덜해. 계속 우상향이니까. 야, 그래서 이 T로보틱스
정말 대단했다. 모든 로봇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의료용도 있고 산업용 모든 로봇이 다 들어가 있는 게 T-Robotics. 사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상품을 얼만큼 파느냐를 모든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종목들은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이라면 얘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집 부려서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죠. 대세 상승 종목을 한 번이라도 타봤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T-Robotics 그렇게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했고, 그래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좀 차별화된 색다른 종목들에도 좀 접근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이 바로 오늘도 수익 실현하는 TPC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때 살려고 했어요. 8월 18일이었을 거야. TPC. 문자를 보면 이날 살려고 했어. 근데 못 샀죠. 살려다가 못 사가지고 이날 샀어요. 근데 12% 오르다 말대? 난 이거 상한크 기대하고 산 건데? 그래서 못 팔았어. 다음날도 안 갔네? 이날도 가다 말았네? 이날에 갑자기 훅 밀리길래, 야, 이거 뭐냐? 이러고 있었고. 생생해. 신규현문을 들어올 때마다 탑승. 그리고 무료방에서도 계속 이 TPC는 강조드리면서 사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TPC는 로봇 기술을 가지고는 있는데 주로 생산을 한다기보다는 대만의 협동 로봇 대표적인 기업이 테크맨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테크맨 로봇에서 만든 협동 로봇을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이 TPC예요. 유통하는 거죠. 물론 기술력도 있어요. 3D 프린터 전문 기업이고 기술력은 있는데 가장 크게 엮이는 건 대만의 테크맨 로봇입니다. TM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테크맨 로봇이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기술 제휴를 했어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같이 개발을 한대요. 기술이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제목에서 나오는 파워가 있죠. 엔비디아와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같이 한다고? 엔비디아잖아요. 제가 이 로봇 얘기하기 전에 뭐 얘기했어요? AI와 로봇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엔비디아는 AI의 대표 기업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임팩트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TPC는 아직 이 재료와 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겁니다. 왜 업데이트 하지 못했느냐? 내가 볼 때 이놈들 때문이야. 대주주가 지 물량 팔아먹기 바쁘네? 대주주가 조금 팔았네요. 그래, 이해한다. 2% 팔았어. 진짜 욕 나오죠, 이런 거 보면. 이 대주주 놈의 새끼들은 주식을 못 팔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좋은 말을 써요. 이 형님들은 주식을 못 팔게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나도 호재가 나왔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매각을 하셨겠지만, 사실 예전 주가 생각해보면 지금 매각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뭐 급전이 필요했는지. 어쨌든 대주주가 2% 정도 매도했다는 얘기 때문에 얘는 오늘 뜬금없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 한 1%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원래 추세면 이런 기술적 패턴이면요, 오늘 여기서 하락 출발이 아니고 전일 시초가, 요 음봉자리 시초가 있죠, 4,950원, 이거 넘어서서 5,000원에 시작했어야죠. 얘 오늘 5,000원 시작했으면 오늘 신고가예요. 5,570원짜리 가볍게 돌파했어. 그걸 못한 거야. 그런데 못하긴 했는데, 오늘 하락 출발한 이유가 대주주의 매각 때문이라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오늘 들어오른 게 내일 모레 연이어서 또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PC를 저는 오늘도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SBS 그 백발백중 화요일 그리고 백발백중 필살기 요 2% 나오는데 2% 다 이 종목을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얘기는 똑같아. 재료는 하나니까 테크맨 로봇, 엔비디아, 기술 제휴, 그리고 그거 국내 유통사 TPC. 원래 스맥이 이 TPC가 먼저지만 시세가 스맥이 먼저 나왔어요. 어이씨 겁나 차이가. 이럴 때 보면 좀 얄밉죠. 이야, 이게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 스맥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의 선두주자입니다. 지능형 로봇 이름은 다 이렇게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AI,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얘네도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시세가 먼저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이때 나왔죠.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 화요일 그 백발백중 화요일 나왔을 때 요 스맥을 얘기했어요. 스맥이랑 함께 얘기한 게 뉴로메카. 내가 뉴로메카를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우리가 T로보틱스가 있어서 그냥 안 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SB비테크.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릴 텐데 어쨌든 시세는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뉴로메카도 스맥도. 일주일 전에 백화점 화요일에 출연했을 때 주가 이날 종가 얼마야? 3,230원. 야, 그거 지금 1,400원이 올랐네요. 몇 프로가 오른 거야? 50% 가까이 올랐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방송 괜히 그냥 그래 맞아 사실 시청률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좀 봐주세요 하는 건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백발백중 화요일 그리고 필살기 이 두 방송이 그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방송이랑 좀 차별화해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방송이랑 좀 차별화하고 싶은 거야 나는 내 욕심에. 천편일률적인 그 모든 증권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경제 채널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SBS잖아.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뭔 그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차별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이런 그 뭐랄까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이 방송을 보셔야 돼. 제 운영자님이 저기 무료방에 쭉 올려주고 계신데 내가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다고 정말 유익한 방송 아닙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나 어딨냐. 이걸 또 바로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네. 자, 지금 잘 듣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올려줍시다.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스님이랑 둘이 대화하는 것 같아. 봐봐요. 지금 아마 유튜브를 캡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항상 종목을 찝어드린단 말이야. 물론 디테일한 리딩은 고급방에서 하죠. 이거를 여기서 가격을 집어드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장이 끝났잖아. 내일 장을 예상해서 가격을 찝는다라는 건 점쟁이도 못하는 일이고 그게 되게 무책임한 일이거든. 그 가격 안 오면 어쩔 거야. 그 가격 왔다가 뚝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잖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다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장기적인 것보다 지금 당장 매수했는데 뚝 떨어지면 그거 걱정되잖아.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리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디테일한 리딩은 고급방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료방에서도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무료방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료방에서도 가끔 이제 이번에 TPC 매매한 것처럼 이렇게 가격을 타다닥 정해드리고 타다닥 리딩을 해드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SBS 비즈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무료방에서 리딩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방에서는 더더욱 디테일하게 여러 종목들 가격 설정 들어가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사실 제 방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 방에 들어오셔서 뭐 하루 이틀 만에 에이 하고 재미없어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오늘 당장 수익 날 줄 알고 왔는데 그렇지 않거든. 근데 오늘 와서 오늘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매수해 놓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린 하루 이틀도 계속 다른 종목들을 사요. 그래서 한 3일 전에 샀던 종목이 오늘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익이 타다다다다 연계가 되는 거거든. 오늘 들어오자마자 이거 사면 수익이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당연히 안 맞죠. 근데 그건 누구랑 맞겠습니까? 뭐 다 올라간 종목 이것도 내 거네 저것도 내 거네 하는, 그렇게 아직도 아가리 파이터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로만 뭐 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가서 보면은 이거 되게 이 시스템이 이 증권방송에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마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마냥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수익 냈는데 당신은 왜 못 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팩트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하잖아. 문자 리딩을 통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그 문자가 오고 가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럼 그때 나한테 얘기하라 이거야. 그럼 내가 이거는 그냥 지금 사셔도 된다, 또는 이거는 포기하고 다음 거 하셔라, 다음 종목 또 있으니까. 매도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파셔라, 아니면 좀 기다리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말로만 리딩을 하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이 났는데 나만 안 난 것 같지.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종목이 막 급등했어. 나는 말만 하길래 사라는 건지 모르고 안 샀더니 저게 수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 마치 내가 못한 것 같잖아. 하지만 그건 내가 못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리딩을 하려면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매매를 할 수 없게 리딩을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 주식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맞게끔, 저희 방 회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종목은 그냥 제가 리딩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추세에도 항상 이렇게 우상향으로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 가지고 더 매매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서 올리는 분들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 많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저희 방 회원분들이 매매 훨씬 잘해요. 근데 이제 그건 개개인별의 차이인 거고, 종합적으로는 제 리딩만 그대로 따라오셔도 수익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료방에서 종목 리딩 해드리고 고급방 들어오시면 더 타이트하게 하는 거야. 대신에 들어올 때 오자마자 수익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그냥 급한 마음만 안 가지시면 돼요. 여유롭게 갑시다. 여러분들이 급해지면 나도 급해지니까. 여기 지금 소개해드린 스맥, 유로메카, TPG 전부 상승했잖아.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종목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T로보틱스 이런 건데, 이건 이미 저희 방에서 가지고 있고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들이고, 이제 새로운 종목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로봇 안에서. 저는 그래요. 한 종목 수익 났다고 해서 그게 뭐 올라가는데 그것만 우리가 죽은 양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당연히 팔았을 거 아니야. 팔고 나서 다시 사면 가격은 또 높아질 거고, 그러면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는 겁니다. 자기 실력이 아닌 애들이 이렇게 종목 발굴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 한두 명 봅니까?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시스템이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내가 볼 때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없어. 지금 여기 들어오셔서 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항상 내 방송을 듣는 분들이야. 그런 것 같아. 왜냐 인원수의 증가가 없거든.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알잖아.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고 얼마나 강조를 어떤 부분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료방에서 무슨 종목들을 리딩을 했는지, 그리고 고급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 방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종목들은 지금 매수했는데 잠시 밀리고 죽더라도요 반드시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세랑 명분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약해서 회복을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제가 과감히 매도 사인 드립니다. 우리 손절을 하는 방이잖아요. 그리고 교체 매매를 합니다. 다른 종목을 사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메꿔가는 거예요. 떨어진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간혹 그런 종목도 있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상한가를 강하게 못 들어갔는데 아직 시장 끝나려면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30분 안에 상한가를 다시 가면 아주 환상적일 텐데. 근데 이런 종목은 뭐냐면 우리가 SBB테크는 진짜 매매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 구간을 로봇주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은 종목이 SBB테크예요. 저희 방에서 가장 많이 먹은 종목이 얘입니다. AI에선 셀바스 AI였고 SPG보다도 SPG 해봐야 한 30%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훨씬 많이 먹었어. 그렇게 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추세 꺾일 땐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실패했을 때 그냥 다 팔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었어. 왜냐면 SBB테크가 이렇게까지 상승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명분과 추세가 중요하다고. 근데 그 중에서 둘 중에 한 가지, 추세가 너무 좋든 아니면 명분이 너무 좋든 둘 중에 한 가지면 가져갈 수 있거든. SBB테크는 이때는 추세는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명분이 너무나도 좋았어. 삼성도 LG도 SK도 포스코도 다 로봇 사업을 합니다. 한화도 이번에 한화 로보틱스라는 가칭인데 한화 로보틱스라는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든대요. 로봇 사업 하려고. 현대는 안 하겠습니까? 현대가 안 하겠냐고. 당연히 하겠죠. 현대는 LG랑 투톱이에요. 왜냐면 가장 먼저 로봇 사업을 관심을 가졌던 LG는 아예 프로젝트 팀이 있었고 그 프로젝트 팀이 나와서 만드는 회사가 로보스타죠. 항상 헷갈려. 봐야 돼. 로보스타 맞나? 로보티즈였나? 로보스타 맞군. 로보스타가 LG 로봇 사업팀이 만든 기업이 로보스타예요. 왜 LG 로봇 사업팀이 로보스타를 만들었냐면 IMF 때 잘려 나갔답니다. IMF면 이제 성장주들 다 죽죠. 돈이 없잖아 기업에. 누가 이런 기술에 돈을 투자하겠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때 전부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 로보스타. 그래서 LG가 나중에 투자해주고 투자받아서 최대 주주가 LG가 된 거야. 웃긴 구조죠. 좀 이 히스토리가 있다고. 그런 기업이 로보스타. 그리고 현대도 현대 로봇 프로젝트 팀이 아직도 가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M&A 하려고 노리는 기업들. 그러니까 진딱 구조는 그래. 중소혁신 기술 기업들이 있어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이건 이제 실리콘밸리랑 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과학자들이든 뭐 영재든 천재든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면 자금은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댑니다. 지금 구조가 딱 AI와 로봇 산업은 다 그런 구조예요. 삼성도 물론 로봇 기술이 있었겠지만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합병해 버리잖아요. 삼성도 그렇게 했고 LG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 거고 현대차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그 후보가 SBB테크였어. 그래서 주가가 미치듯이 올랐던 거야. 그랬더니 거품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SBB테크 주가가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 거예요.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서 15,000원짜리가 95,000원짜리가 95,000원이 됐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 거야.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다 보니까 또 이번엔 너무 많이 내린 감이 있네? 저가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왔죠. 아쉬운 건 이걸 제가 지난주부터 추매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거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추매를 안 하고 있었거든. 뭐 추매 없이 올라와도 되고 내일이라도 또 사도 되는 거고 뭐 자리는 제가 보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왜 얘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물린 거지. 마지막 물량은 물렸잖아요. 앞전에 수익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거 더블 이상 먹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그렇게 더블 이상 먹었고 수익을 많이 냈다 보니까 후반부에 7만원 정도 우리가 6만원 후반 7만원대에 들어갔을 거고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는 단가는 69,950원이거든. 우리가 마지막에 4월 21일 날, 와, 씨, 내 생일인데, 51,750원에 추가 매수한 물량을, 그 물량은 어쩔 수 없이 손절했어요. 그런데, 기본 물량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제가 마지막 추가했던 가격이 51,750원이기 때문에, 요 가격 밑으로 오면 언제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오늘 굉장히 노력했죠, 제가. 근데 못한 거예요.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근데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히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수익을 이미 본 종목이고 명분이 너무 확실하니까. 명분이 현대차에서 노리고 있는 종목. 왜 노리냐면 SBB테크는 로봇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예요. 로봇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기술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 뭐냐면 액추에이터라고 불리는 감속기인데 사람으로 치면 팔꿈치나 무릎 이 관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관절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힌지 알지? 힌지 이 접혀 있는 그 힌지 스마트폰 접는 폰에 들어가는 그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요것처럼 그냥 이렇게 접었다 폈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 구동 모터가 달려 있어서 움직입니다. 그냥 이렇게 접었다 폈다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힘줄이 끊어진 팔꿈치잖아. 힘줄이 있다고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구동할 수 있는 그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그 감속기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계속 쓰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갈아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만드는 기업이 SBB테크. 이거는 실적이 무궁무진해집니다. 또 이 감속기는 원래 일본에서 수입해서만 썼어요. 그래서 탈일본 핵심 소부장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이 감속기인데 SBB테크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최초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 아니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그 기업 소개나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최초, 독점 뭐 이런 단어는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봐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 SBB테크. 그러니까 한 번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대차가 됐든 삼성이 됐든 누가 됐든 얘네 그냥 갑자기 덥석 집어갈 수 있다니까. 시총 3,400억이에요 지금. 대기업에서 이 정도면 이걸 그냥 3,000억 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프리미엄을 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삼자 배정 유종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더더욱 편한 건 상장사잖아. 야, 적대적 M&A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 날아갑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얘기 나오면 얘 그냥 내일부터 점상이에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꽤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난 강연회도 해야 되고 SBS 방송에 출연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료가 필요하고 제가 매매 여러분들한테 종목 리딩하는 것 이외에 자료를 엄청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을 많이 보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역으로 또 리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더 종목이 다양해지니까. 종목이 다양해진다라는 게 종목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종목을 매매했으면 다음번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또 매매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여기를 끌어주고 티키타카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방은 종목이 늘 신선한 거야. 새로운 거. 아무거나 그냥 오늘 오른 거 대충 갔다가 내가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이건 내 종목이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옛날 예정 얘기해가지고는 야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 야 김원영 대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만 하죠? 이러면서 무슨 나 자기 이름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오그라들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한 번도 없잖아. 저는 항상 가격 제시해드리고 뭔가 얘기해드리고 또는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건 지금 이건 뭔가 문신처럼 지금 찍혀 있잖아. 이거 어떻게 바꿀 거야? 얘기를 다 이렇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매매한 종목들이 이 안에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못 보던, 그러니까 어디 방 가입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왜 여기에 가입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지. 야 여기 수익 났다니까 가입하자 이렇게 가면은 100% 실패해요. 저희 방 들어와도 실패해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입맛에 좀 맞을 것 같아요? 하고 들어오시는 거지. 지금 제 얘기 잘 들어주신 분들 7번 한번 줘봅시다. 근데 지금 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내 머리에 쌓여 있는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시간에 떠르륵 얘기를 해드린 것 뿐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로봇주를 매매하든 AI 관련주를 매매하든 이 혁신 기술 기업주들 매매할 때 종목을 선별할 때 내가 얘기한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는 종목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찝어서 하겠지. 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스팟 방송한다고 딱 방송 열었는데도 여러분들 들어와 주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늘 오시던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서 한번 뭐랄까 복습과 함께 총정리. 그리고 뭐 매매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오늘 올랐다고 오늘 오른 종목들 뭐 문 닫고 끝이야? 아니거든. 우리는 매수할 기회가 또 있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매매할 것들 또 있고 이게 무궁무진한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 그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식의 묘미지. 다 살아있어요. 약간 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셀바스 AI도 차트 이쁘고 공모가 25,000원인데 넌 왜 못 가고 있는 거야? 이 CG 지금 21,000원대라면 괜찮은 가격대고 얘네가 또 이런 쪽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겐 소재의 전력 반도체 생산 추진. 이거는 생산 추진입니다. 아직 개발된 게 아니야. 근데 저것도 신소재거든. 이게 신소재라서 사실 시스트로닉스는 양자 컴퓨터 쪽에 발을 어느 정도는 담그고 있어요. 저게 완벽하게 개발되면 양자 컴퓨터에 도움이 되거든. 하지만 완전히 양자라고 볼 수는 없고 삼성전자향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나올 겁니다. 삼성에서 투자도 받았는데 지할 때부터 봐봐요. 계속 제가 정말 한 번도 매수에 성공한 적이 없는 종목인데
예전에 한 번 사고 팔았지. 한 번도 매매에 성공하지 않았지만 내가 픽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 얘 AI 바이오입니다. 내가 삼성 빠돌이는 아닌데 자꾸 삼성 거리네. DR텍도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투자받은 기업. 근데 진짜 웃긴 게 주투님이 얘기한 대로 삼성이 주특기가 있어요. 얘네가 로봇 기술이 제일 약하잖아. LG도 현대도 심지어 포스코도 로봇 기술들이 있거든. 삼성이 없어요. 근데 특허는 제일 많이 냈어. 특허는 냈는데 사람은 있으니까 연구해서 특허는 냈는데 그걸 상업화하진 않은 기업이 삼성이거든. 이게 연구만 하고 연구한 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기술력 있는 회사 잡아먹기. 지금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 원투죠. 원탑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삼성 SDI예요. 근데 원래 삼성 SDI가 2차 전지 기업인가? 디스플레이 기업이에요. 원래. 근데 얘네가 어떻게 해서 2차 전지 기업이 됐느냐? 원래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하기 전에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2차 전지 사업을 선언했을 때 기술 격차가 20년 차이라 그랬어요. 따라잡으려면 20년 걸린다. 근데 그 20년을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따라잡았어. 옛날에 샤인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사명을 변경했을 텐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참 이런 얘기 우리가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그죠? 아직 있다. 없네. 제낙스 끝났구나. 분식회계구나. 이것들. 아유. 제낙스라는 기업인데 지금 분식회계를 했네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는 거냐면 샤인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얘네가 극세사 철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정말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그 극세 철사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요 기술이 2차 전지에 꼭 필요하거든. 그 기술을 싹 하면서 삼성 SDI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은 그만큼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보단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합병하면서 그 기술을 흡수하는 데 굉장히 능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도 이번에 그냥 한 번에 가장 효율적이잖아. 누구나 다 뭐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고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삼성 입장에선 기술 개발에 비효율적으로 자금을 쓰는 것보다 한 번에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윈윈이라는 거지. 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어쨌든 겉보기엔 주가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윈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주들, 근데 이 삼성의 성공 모델을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갑니다. 현대도 LG도 다 이 흐름을 따라갈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로보틱스를 신설한다고 하죠. 하나 로보틱스를 지금 신설할 만한 하나는 기술력이 있을 거예요. 방위산업을 하는 기업은 로봇 기술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지금 돈이 되는 로봇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하려면 회계장부상 돈을 쓰는 기업이 아니고 돈을 버는 기업을 만들려면 합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대상으로 떠오른 기업이 뉴로메카죠. 이것도 뉴스 나온 거예요. 뉴스 나온 거야. 뉴로메카가 한화가 노리는 기업 중에 하나.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기업들, 이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반기 때 이미 한번 로봇 쪽 광풍이 불었잖아요. 지금 무슨 설 해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다들 그런 설이 붙으면서 한 번씩 상승했다가 거기서 옥석가리기가 끝났거든. 거기서 이제 아닌 애들은 다 털렸어요. 탈탈탈탈 털고 나서 이제 정말 사업을 하는 애들, 가능성이 있는 애들, 실질적인 기술이라도 있는 애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로봇주가 됐든 AI 관련주가 됐든 내년을 타겟으로 보고 가져가기가 굉장히 좋은 때예요. 지금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로봇만 얘기했지만 AI도 그렇고 좀 더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제가 오전에 관심 종목으로 꼽아드린 종목이 삼부토건이거든요. 양봉 전환했죠. 솔직히 지금 들어가고도 싶은데 내일 보려고. 시간에 그냥 상한가 가버리면 또 신경질이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SY도 역시 마찬가지. 얘네들 뭡니까? 다산네트웍스. 얘네는 주가가 조금 미진하네. 야, 다산네트웍스 이렇게 주가가 부진해서 팔면 이렇게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간 다음에 쪼르륵 밀리고. 웃기는 애 진짜. 여기서도 지 혼자 급등 나왔다가 또르륵 밀리고. 되게 웃기는 애지. 이런 게 좀 옥석가리기가 아닐까 싶은데, 얘네도 옥석가리기가 끝난 테마 뭐냐면 우크라 재건. 지금 진짜 많아요, 매매할 것들이. 그리고 시장의 호재와 악재, 큰 굵직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시장이 빠질 거야? 왜 빠져? 오를 만한 이유는 또 뭐가 있어? 없어요. 둘 다 없어. 압도적인 이유가 없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지금은 모든 재료가 뭐가 나오든 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빠질까, 지수가?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못해. 그러면 악재 소멸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금리를 또 한 번 올렸기 때문에 고금리 영향은 받잖아.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금리 동결 나온다, 시장 환호하겠죠. 이번에 미국 고용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고용이 축소됐죠.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이 좀 사라졌어요. 이번에 금리 동결로 간다? 지수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야.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연휴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호재의 효과를 쭉 못 누릴 수 있어. 오히려 금방 끝나. 단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봐야 박스 상단, 내려봐야 박스 하단. 이 얘기는 박스권 장세 지속이란 얘기입니다. 횡보장이에요. 적어도 이번 연휴 전까지는. 그리고 이런 횡보 장세가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세입니다. 급격하게 올라봐요. 뭐 살 거예요? 다 오르고 있는데. 그거 사면 거기서부터 내린다고. 그리고 급격하게 하락해봐. 하락장에는 장사 없어요. 뭘 사도 내려. 그러니까 급등장이 오든 급락장이 오든 이 두 가지 장에선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급자가 들어가는 장은 개인 투자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아니고, 외인이나 기관처럼 자금을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수급 주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급등 장세에서는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가 회복되는 장세예요. 그리고 급락하는 장세는 그 물리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장세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일 좋은 장세는 그냥 무난하게 횡보하는 장세. 상승을 하더라도 느슨한 상승, 하락을 하더라도 느슨한 하락. 힘이 없어 보여도 디테일하게 그 안에 종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특정 강세 섹터가 나와서 걔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장세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걔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움직이니까. 뭐 이번에 자율주행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이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우리가 얘네들을 노려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 이런 식의 종목들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초전도 같은 애들만 안 나오면 돼. 이런 식의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겁니다. 길게는 11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길게는 11월까지 이런 횡보 장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활발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열심히 매매를 하고자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 올해도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도 벌써 9월에 진입을 했는데 이제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4분기는 11월까지예요. 12월은 사실상 내년을 준비하는 장이지 올해의 마무리는 11월로 봐야 되거든요. 요 9, 10, 11 앞으로 남은 요 3개월의 장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 마무리를 가장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시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한 정말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요 기회 놓치지 말고 저희 방 들어오셔서 열심히 매매를 해봅시다. 뭐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방 가입하자마자 막 대박 나고 막 그러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제 리딩 차근차근 밟아 오시면 같이 앞에 뭐 저희 회원분들 있으니까 저희 회원분들이 밟아놓은 길 그대로 밟고 따라오시면 수익은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저희 방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운영자님이 올려주신 이벤트 잘 살펴보시고요. 마음의 결정을 하신 다음에 운영자님한테 연락하셔서 오늘 가입하셔서 내일부터 바로 제 리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초잖아요. 지금 할 거 많아요. 이번 주에 굉장히 많고 좀 천천히 여유롭게 제가 여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이제 종목을 매도할 건 매도하고 매수할 건 매수를 합니다.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못해도 지금 하루에 한 종목씩은 수익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가입하자마자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매수해서 이제 차근차근 가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말로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오늘도 가입하자마자 수익 난 종목이 있거든. 그냥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안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했는데 밀린 종목은 좀 더 싸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관심 있는 분들 몇 번 한번 쳐보세요 이러려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싫어서 그런 얘기 요즘에 안 하는데 분명히 느껴요. 저도 요즘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보여주고 있잖아. 기업 실적이 아니고 제가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적을 여러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무료방에서 지금 우리가 수익 올린 종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포스코 DX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 많죠? 갖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 때도 그랬지만 특히 상반기 중에서 1분기 때 우리가 수익이 엄청났거든요. 하반기 들어와서도 7월, 8월에 수익을 우리 방이 제일 엄청나게 높게, 누가 수익률이 높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올린 건 저희 방입니다. 정말 꾸준하게. 잠깐만. 이런 신고가가 갔네요. 텔레칩스. 그래 가. 이건 갖고 있는 분들만 보는 걸로. 얘는 기술적인 매매가 아니라 추세 매매더라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뭘 하자 이건 안 되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 그래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리딩 받아보실 분들은 운영자님이랑 지금 상담을 하시고 시작하실 거면 내일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얘기 잘 들으셨으면 1번 한번 쳐볼까요? 오늘 벌써 어느덧 3시 15분인데 장은 이대로 마감입니다. 지금 제 얘기 잘 들었다, 제 방송 잘 들으신 분들 1번 한번 쳐봅시다.
오늘 뭐 내가 방송하면서 내 수익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가입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건데 이 중요한 얘기들 좀 이거는 오늘 한 내용은 특히 로봇주에 대한 얘기들은 두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중간 제 뇌피셜로 얘기한 뭐 삼성 SDI 옛날 과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제가 풍문으로 들은 걸 얘기해 드린 거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SBB테크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가 인수할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건 기사화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인수를 만약에 노렸다 그러면 왜 노렸는가? 삼성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인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해드렸냐면 종목 선별할 때 오늘 로봇주가 움직여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장기 투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물론 장기 투자로 가기 전에 이 종목의 위치가 지금 어디고 그동안 얼마나 올랐으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그건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종목에 대한 큰 그림 이 종목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 정도 얘가 어디 소속인지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생각해 볼 거면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포스코 DX는 언제나 축제야. 이게 뭐야? 뭐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기어이 6만 원을 갈라나 본데? 이거 오늘도 털린 사람들이 꽤 될 텐데 기어이 오늘도 신고가를 내네. 나는 이 포스코 DX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얘는 내가 진짜 강조했다. 이거는 약간 내가 진짜 좀 걸었어 한번. 아직도 기억나. 우리는 8월 17일 들어갔고 금요일날 한번 눌린 다음 월요일부터 날라갔지. 이건 내가 진짜 와 대단하다. 작정하고 들어간 거 이거는. 초반에 내가 팔고 나서 급등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날 상 들어간 날 4월 17일 팔고 나서 상한가 갔어. 와 씨. 그래 내가 이거는 이 뒤로는 작정하고 진짜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번에 마지막 파동 한번 먹어봅시다. 제가 볼 때 이게 마지막 파동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 남았거든 주총까지. 주총이 10월 5일인데 사실 포스코 DX 같은 종목은 이런 고가권에서 횡보 한 1, 2주 하는 거 큰일도 아니거든. 이 고가권에서 횡보를 만약에 1, 2주 정도 한다. 그럼 바로 10월 5일이에요. 그럼 주총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승인 나겠지. 가결되겠지. 그거 재료 소멸. 이제 그때부터 하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투자자라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흐름들이 나올 텐데 다시 뭐 얘를 매수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위치에선.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볼만한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포스코 DX는 10월 5일까지. 10월 5일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네. 목요일까지. 맞나? 맞겠지? 자, VI까지 들어간 줄 알았더니 VI가 아니고 장이 끝났네요. 제가 웬만하면 포스코 DX는 손절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가격, 이거 설명드렸죠? 선들이 있네. 얘를